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KF-21의 논란 중국 수도를 이전하나, 오늘 뭐 이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군 KF-X2 검토하나,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이거 뭐 사이즈를 키운다는 이야기가 슬슬 흘러나오네요. 자, 이 방송은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제가 양쪽 채널에 올리니까요,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예, 그 제목을 클릭하세요. 그 2번 비상대피소 있죠. 저희가 한쪽에 영상이 장기간 올라오지 않으면 아, 차단당했구나 생각하시고 다른 쪽 채널로 이제 오시면 됩니다. 자, 한국의 KF-21이 이제 비상을 했습니다. 이제 활주로 박차고 올라갔는데,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요, 배 밑창에다가 미티어 미사일이라고 이 미사일을 4발 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비행기 처음 만들면은 기체를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줘야 되는데, 기체 검증이 아니고 미사일을 달고 나왔다니까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전 세계 최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기술자들은 더 이상 전투기 동체 만들고 이런 걸 기체 만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기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투기 또한 그 전자장비입니다. 그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 그리고 안에 그 들어가는 레이더는 그 반도체 기술입니다. 반도체 세계 1등, 전자 제품 세계 1등. 그리고 앞전에 FA50이라는 전투기 한번 만들어 봤죠. 그리고 뭐 기체 만드는 게 뭐 어렵냐 이거죠. 그리고 한국이 F-35를 사면서 25개의 스텔스기 만드는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그 중에 21개만 이전을 받고 4개는 이전을 안 해줘가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엔진도 미국 거고 안에 들어간 기술도 또 미국에서 많이 받아먹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한국이 조선 세계 1등인데 이게 이 기체 혹은 선체에 닿는 매질이 물이면은 그게 유체역학이고 닿는 매질이 이제 공기면은 그게 공기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뭐 포드, 스타보드, 뭐 힐링, 롤링, 피칭 이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1등, 반도체 1등, 뭐 전자 1등이니까 이거 만드는, 이 설계하는 거는 그래 어렵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소에서 설계하시는 분들 갈 데 없어가지고 조선소 그때 무너지고 했을 때 카이에서 설계 인력을 대거 흡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FA50도 만들고 KF-21도 만들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 만들던 사람들이니까 야, 이 조그만 전투기는 조그맣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하드웨어 만드는 거는 한국이 걱정도 안 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레이더 유도무기 미티어라는 미사일을, 영국제 미사일을 달았는데, 이게 최고 속력이 마 유효 사거리가 약 한 320km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투기가 레이더가 한 200km 이상 나올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리고 한국은 조기 경보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거리 뭐 500km짜리 빔을 쫙 쏴주면은 어디에 온다는 걸 알죠. 그러면 300km 밖에서 미사일 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국의 전투기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젠20이라는 전투기를 만들었고, 자기들이 이게 미국의 F-21을 능가하는 스텔스기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 자칭 주장이에요, 주장. 그런데 이렇게 동그랗게 그 카나드 삼각 날개가 있으면요,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러면 스텔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력이 안 나오고 전자 레이더 성능이 안 나오고, 당연히 전자 성능 떨어지고 저기 반도체 성능 기술 없고 하니까 레이더가 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한국 전투기를 만나면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게 300km 밖에서 미사일이 날아와가지고 때리니까 그냥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 자, 중국 공군이요, 이게 2019년 기사인데
모의전투, 태국 공군하고 모의전투회가 0대4로 패했다는 거예요. 중국 공군이 50km 이상 원거리는 명중률이 제로라는 겁니다. 중국의 공군 영웅이 참패 원인을 분석한 게 전술, 배합, 훈련, 판단력 모든 게 부족하다. 그리고 태국은 미국의 F-16보다 한 등급 낮은 그리펜이라는 전투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깨진 겁니다. 한국은 지금 이 그리펜보다 F-16보다 훨씬 좋은 거의 F-35급을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해가 대량 생산하겠다고 하니까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KF-21이 작전 반경이 한 1300km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1300km 갔다가 1300km를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북경이 1000km입니다. 인천에서 북경 1000km, 대련 청도 500km, 1500km 같으면 저 안에 내륙 몽골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8년도부터는 500km짜리 그 초음속 대한미사일, 500km짜리 공대지 미사일, 500km짜리 극초음속 미사일 마 5 이상 날아가는 그런 것들 또 장착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이미 보니까 개발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끼워 맞추는 거 2028년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2026년에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나올 것 같고, 다 갖다 붙여 나올 것 같고, 그리고 2032년 정도 되면 F-35급의 완전 스텔스화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런 스텔스기가 나오지 않겠는가요? 한국이 개발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멀미 날 것 같습니다. 예. 진짜로 멀미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지만은. 그리고 KF-X2 검토한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설계도 있겠다 하니까 이거 크기를 한 30% 늘려가지고 한국판 F-21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 공군에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KF-21이 사이즈가 한 30% 커지면요, F-22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연료를 더 많이 탑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작전 반경이 훨씬 늘어나면 1300km가 아니고 1600, 1700 일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사거리 500km짜리 미사일을 탑재하면은 이 폭격할 수 있는 작전 반경이 한 거의 2000km 그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출격할 때 연료를 한 30% 쓰니까 출격하자마자 공중에서 공중급유를 해가 채워주면은 중국 내륙 저 안까지 들어가서 폭격을 하고 나오는 상황이 생긴다. 거기다가 이 가오리 X라는 무인기를 3대를 달고 다니면요, 그러면은 미사일도 한 20발씩 달고 다니겠죠. 가가지고 폭격하고 나오면은 이 장거리 폭격기가 되는 겁니다. 중국 공군은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수도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이전하겠습니까? 지금 이전을 어디로 할 거예요? 지금 저 티베트나 히말라야 산맥이나 신장 위구르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는 없다. 그쪽으로 가야지 한국의 이 공군기의 작전 반경에서 지금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무인기를 3대를 달고 다닌다 했잖아요. 무인기를 3대 달고 다니면은 그중 무인기 1대를 갖다가 공중급유기로 개조를 하면은 이 작전 반경이 3000km, 4000km 확 늘어나 버린 거죠. 물론 그래 되면 이제 조금은 조종사가 피곤하겠지만은 그게 어렵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영국 국방차관이 방산 협력을 논의했는데, KF-21에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도 탑재가 되고, KF-21과 FA-50에 영국산 조종사 사출 좌석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급유 관련 그런 기능들은 영국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무인기에다 공중급유 기능을 탑재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영국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제발 65,000톤짜리 퀸 엘리자베스 우리 2척 있는데 한 척 사달라,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경항모 사이즈 좀 키워주세요. 우리 설계도 줄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 핵잠수함 만드는 거 영국이 지금 관여하고 있어요. 우리 3,000톤짜리 그 안창호함, 도산 안창호함 그 잠수함은 영국의 밥콕사 그 핵잠수함 만드는 회사들이 설계하는데 들어와가 도와줬습니다. 영국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한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주고 한국이 만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할 때 돈 반반 나눠 먹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K9 자주포 영국이 사줄게, 그 영연방 국가들 있죠, 유럽 국가들한테 야 한국산 무기 사라고, 한국 자주포 사라고 우리가 압력 넣어줄 테니까 야 우리하고 좀 어떻게 좀 반반 나눠먹으면 안 될까? 야 우리가 기술 왕창 있고 너희는 제조 능력 좋고, 그래가지고 서로 협동해가지고 반반 수출하고 반반 나눠먹으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국이 갖고 있는 인공위성 기술, 핵기술, 핵잠수함 기술, 온갖 거 다 준다는 거예요. 기술. 걔들은 기술은 갖고 있는데 제조업이 무너졌거든. 한국의 제조업 능력과 영국의 기술을 합해가지고 수출해 먹자 이거죠. 예. 거기다가 영국이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라는 거를 일본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는데 일본은 보니까 기술이 없거든. 근데 한국은 지금 5세대 전투기를 이미 만들었어요. 지금 영국의 템페스트 구상도가 무인기가 세대 같이 날아다니는 건데 한국이 지금 무인기 세대 날아다니는 거 이미 개발 다 했거든.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크기를 확대한대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야 씨 한국하고 하면은 한국이 기술 다 갖고 있네. 그러면 자기들은 기술 조금만 주면 되겠네. 일본이 돈 대고, 일본은 지금 기술이 없잖아. 반도체 기술 없지, 5G 장비, 전기전자, IT, 인터넷, OLED 패널 안 되지, 차량용 배터리, 철도, 시스템, 로봇, 고속철도, 수소산업,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 항공우주산업, 원전건설, 원전해체, 소형 모듈 원전, 각종 무기, 전차, 미사일, 전투기, 함정, 이지스함, 잠수함, 해수 담수화 기술, 바이오 산업, 한미동맹, 우방국, 대중국 견제할 수 있고 하니까 야 한국, 야 우리 둘이 같이 하자. 6세대 전투기 같이 만들자. 너 참여해라. 아 니는 돈 안 내도 되고 그냥 기술만 갖고 들어와. 돈은 일본이 낼 거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국은 핵무장 핵잠수함이 이제 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데 한국의 핵무장 핵잠수함 우주왕복선 뭐 이런 거 만드는데요. 무인 우주왕복선 만들고 하는데 이게 영국이 깊숙하게 관여한다. 영국이 앞에서 총대 메고 야 같이 하자 하면요 미국이 뒤에서 반대를 못합니다. 영국이 큰 집이거든. 큰 집에서 큰형님이 한다는데 미국이 뒤에서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홍콩을 반환받고 싶어요. 영국이 홍콩 준 거를 후회한다고, 중국한테. 근데 지금 뭐 반환받으려고 하니까 힘이 딸리거든. 그러니까 한국을 키워가지고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중국을 깨버리겠다. 지금 그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데서 한국의 고조선사를 연구하는 거예요. 왜? 고조선에서 이 중국의 화학 문명이 떨어져 나온 격까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구하고 고조선, 고구려, 백제 이런 역사를 연구하면서 지금 공자가 동이족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백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 대륙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영국 학자들이 합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 이쪽에서 주로 연구하고. 그러니까 영미가 중국을 깨기 위해 가지고 역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역사가 자기들이 딸리니까 한국의 고조선사를 연구를 하고 저기 고구려 발해 뭐 백제 이런 거 연구해 가지고 중국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돈도 밀어주고 기술, 최첨단 군사 기술도 밀어주고 그래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중국의 상하이 보시면요. 상하이가 마이너스 13.7%, 베이징이 2.9% 2분기 경제 성장했습니다. 장수성이 마이너스 1.1%, GDP의 10% 차지하는데 길림성이 마이너스 4.9%, 해남성이 마이너스 2.5%.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돈이 안 도는데 남부지역은 전체가 폭우, 홍수 끝났고 전국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다 더하니까 경제성장률이 0.4%가 되더라. 통계 조작이 의심된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중국의 채권 팔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35조를 한 방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석 달 사이에 5개 은행이
지금 줄도산을 했고, 지금 뭐 다른 은행들 줄줄이 지금 다 무너진다. 부동산 거품이 폭삭 지금 꺼지고 있고요. 중국과 유럽에, 아니 미국과 그 유럽에 중국산 제품들이 수출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최대 전자업체가 돼지 사육을 한대요. 화웨이가 돼지 키운대 이제. 전자제품이 수출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를 0.7%로 인상을 하는데, 그러면 중국에 투자된 국제 자본이 모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서는 시중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부동산 대출, 뭐 기업 대출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 이자가 인상되니까 그냥 줄도산 하는 겁니다. 지금 전국을 봉쇄했다가 풀었는데 지금 또 봉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돈 들고 해외로 나가고, 기업들 전부 다 해외로 빠지고, 그 사람들이 겁을 먹으니까, 중국인데 돈을 안 쓰니까 돈 몇 경화, 중소기업 뭐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인상되면 그냥 줄도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에 그 극빈층 그 한 달에 그 17만원 1000위안 미만으로 사는 애들 5억 7천만 명 굶어 죽고 얼어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위에 농민공, 뭐 걔들도 도찐 개찐인데 걔들도 굶어 죽고 얼어 죽는다. 거의 인구의 한 9억 명 정도가 굶어 죽고 얼어 죽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뭐 연료 가격 올라가고, 뭐 식료품 가격 올라가고, 돼지고기 가격 올라가고 하면 폭동일 나는 거지. 뭐 지방정부 공무원 급여 절반 삭감, 지방정부 줄줄이 파산 위기. 아마 파산했을 거예요.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1대1로 우크라이나가 관문인데 전쟁 나가지고 초토화됐죠. 러시아가 폭격해가지고 1123조 이거 날려먹었다. 전 세계적으로 1대1로 전부 다 지금 다 파열하고 나니까 뭐 한 2, 3천조 날려먹은 것 같아요. 그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내 돈 내놓으라고 뭐 은행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폭력 무력으로 뭐 진압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동 내전 일어나겠죠. 그래야 된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자, 이래 되면 이제 우리는 한국에 있는 친중 세력, 친중 정치인들을 이제 숙청을 해야 됩니다. 한나라당이 2009년에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요. 2015년에는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산하 차하얼 학회와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뭐 친중, 중국,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거였다. 자, 그리고 중국 대사 만난 이준석이가 중국 공산당과 우리는 오랜 시간을 교류했다. 경제 대북전환 협력을 기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님은 중국에서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으시죠. 국민들이 이런 거를 좀 물어봐야 되고, 이준석 대표도 나는 중국에서 돈 버은 거 없어. 이런 걸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준석이가 가상화폐로 돈 좀 벌었다. 선거 3번 치를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선거 한 번 하는데 한 10억 들면 한 30억 벌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게 중국에서 암호화폐로 온 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불안해하니까 이준석 대표님이 난 중국에서 돈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은 집요하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중국 공산당하고 국민의힘은 자매기를 맺어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우방국이다. 국민의힘은 친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셨는데 좌파 방송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 있더라고. 그런데 김재현 의원님은 중국에서 돈 확실히 안 먹으신 건 맞으시죠? 이것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가서 물어봐 주십시오. 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당시 대표할 때입니다. 2017년에 북경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세계 정당 대회, 거기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중국몽이 세계 평화 공헌에 확실한다. 뭐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한테 충성맹세한 건데, 추미애 의원님은 중국에서 돈 먹은 거 없으시죠? 이런 거를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십시오. 국민들은 가서 확실하게 좀 물어봐 주십시오. 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 모르지. 가서 물어봐야 된다. 돈을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추미애 의원이나 김재현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 중국에서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의구심 가는 거. 나는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 또 고소장 넣지 마시고. 예. 민주연구원이 베이징에서 2019년에 중국 공산당 당교와 교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 이렇게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하고 하다 보니까 타인을 괴롭히는 매체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광고 수익 및 멤버십 수입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채널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두 번째 채널인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신규 채널의 모든 신규 영상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구독 신청, 알람 등록, 좋아요, 구독 신청, 종 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정기 유료독자는요, ARS 18770248입니다. 여러분 뭐 하여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군사력 증강하고 국내외 국내 친중 세력 지금 중국 공산당의 업무 교류 협약 맺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쳐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